북한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합동참모본부가 이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처럼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디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남한이 이기거나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특히 우리 국군과 실제로 훈련해본 미군들은 한국군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수한 군대라며 이들이 북한을 상대로 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미군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 미군도 왜 한국군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단의 리더나 간부도 아니고 대표성도 없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 병사들의 말만 가지고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 할 수 있냐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성급 그것도 미군 내 서열 1위라 할 수 있는 합동참모의장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최근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과거 전투기 조종사와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2차례나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복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만 봐도 이 직책을 맡는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참의장이 한국군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는 우리 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밀리 의장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주최한 국방 관련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지만 한국과 미국 또한 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하고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력이 강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는데요. 북한이 발전된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미일 연합의 억지력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맞설 힘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밀리 현 의장뿐 아니라 그 전임자인 조셉 던포드 의장도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합참의장 재임 당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으로 상상조차 못할 일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라고 했을 만큼 북한의 핵개발과 그를 통한 무력 도발에 대해 경계했던 인물인데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파트너가 될 우리 군에 대해 던포드 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구성원 대부분이 북한이 당장 오늘 밤 쳐들어온다고 해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며 미군과 힘을 합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상비군만 95만 명에 예비군만 60만 명인 매우 위협적인 국가지만 그에 맞서는 한국군 또한 매우 유능하다며 수많은 나라의 군대와 함께 일해본 사람으로서 한국군은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수준은 미군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고까지 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는 미군의 넘버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던포드 의장이 62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0만의 예비군으로 이뤄진 무시무시한 군대라고 표현한 한국군과 함께 현장에서 훈련하거나 복무해본 미군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나라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 미군이 파견되어 해당 국가 군대들과 합동 작전을 하거나 함께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미군들도 엄지손가락을 세울 만큼 수준급의 군대들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군처럼 천하의 미군도 두 손 두 발 들 정도의 오합지졸인 군대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군 미필이 봐도 저게 군대가 맞나 할 수준인데요. PT 체조 하나 똑바로 못하는 군대니 탈레반한테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 알만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지 미군과 함께 워게임 훈련을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전에 보신 아프가니스탄군과는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멋진데요. 주한미군으로 복무해본 이들도 한국군에 대해 매우 수준 높고 우수한 군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구성원, 즉 장병들의 우수한 능력을 들고 있는데요. 1990년에 나온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측 자료를 보면 군 입대가 가능한 최소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데 입대 자원 중 최소 77%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010년도, 2000년도 아닌 1990년에 나온 자료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저 수치 그대로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교육자로 바꾸면 현재 입대 자원에 대한 통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국군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의외라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지적 수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원활한 군 생활을 하기 힘든데요. 한 예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만 해도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개중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입대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처음에 적응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학력자면 얼마나 어려울지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군 입대자 중 저학력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명령이나 전술, 군사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고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력 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육의 부재로 기본적인 사회생활 상식이나 윤리관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허다해 병역 내 가혹행위로 인한 비전투 손실 및 전쟁 범죄 등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군 절대 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 군사 전력 면에서는 물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한 미군들이 한국군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 징병제 국가임에도 걸러야 될 사람들은 거른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저출생으로 인해 가용 입대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신체 등급 기준을 낮추고 있어 군 전력을 위해서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든 군대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 경우만은 논산훈련소 문도 밟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과자, 일정 이상의 정신질환 및 정신적 장애,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에 당연하고 전과자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병력의 질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몸에 조금이라도 문신이 있으면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도 조폭 등 범죄자들이 군대에 들어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신이 없더라도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면 군대를 갈 수 없는데요.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및 징역형을 받은 경우 전시근로요. 6년 이상 금고 및 징역형이면 전시근로조차 면제입니다. 범죄자들이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거나 범죄 기술 및 기타 비윤리적인 생활 습관을 퍼뜨려 병역 내 기강을 문란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현역 입대를 제한하는 것 또한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도 병역 내 사건 사고가 충분히 터질 수 있을 만큼 가혹한 게 군생활이니 그럴 위험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 덕에 우리 군은 천하의 미군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대 자원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와 대조적인데요. 14일 기후 현 육상 자위대 사격장에서 총격 사건이 터져 2명이 별이 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사격 훈련을 받던 자위관 후보생이 자신을 지적한 교관에게 앙심을 품어서입니다. 이러한 일이 터지는 이유는 자위대 자체가 취업 못한 애들이나 가는 곳으로 여겨질 정도로 입대자들의 자질이 여러모로 낮아진 탓이 큽니다. 실제로 자위대 채용 시험만 봐도 문제수는 30개인데 시간은 40분으로 넉넉한 데다 내용도 일본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입니다. 즉 자위대조차도 자신들에게 지원하는 인력들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러 오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상술한 것과 유사한 사건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미군도 비슷한 상황이라 최근 입대하는 인원 중 저학력자는 물론
아예 전과 그것도 강도 등 강력범이었던 인원까지도 있는 판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미군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걸 보면 왜 미군들이 우리 군을 높이 평가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타국과 비교해도 여러 면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이 향후 모병제로 전환되거나 입대 가능 인원이 줄어들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최고의 군인만이 최상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